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볼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핀테크라는 말을 많이 쓰고 테크핀이라는 말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영역은 스타트업과 같은 조그만 회사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회사들하고 우리가 생태계를 통해서 걔네들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까? 이게 전통 회사들의 생각이었어요. 자, 근데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핀테크라는 말을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디지털 챌린저라고 불러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제 조그만한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 모델이 나타나서 이것이 전통 회사들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디지털 챌린저, 도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타트업의 핀테크가 아닌 거예요. 조그마하다. 이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더 크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개념에서 글로벌 디지털 네이티브 챌린저. 네이티브 챌린저는 처음 태생부터 AI를 가지고 출범한 회사들. 이거는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 챌린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디지털 챌린저 중에 전통 산업인데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해가지고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디지털 챌린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행과 보험에서의 디지털 챌린저들의 모습을 먼저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 쪽을 볼게요. 여러분, 바로라고 있습니다. 바로라고 있는데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최고의 디지털 경험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디지털 네이티브 챌린저들은요, 타겟 고객층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밀레니얼 세대 중에 어린 세대, 그 다음에 Z세대. 여기를 타겟팅해요. 왜 그럴까요? 자, Z세대와 밀레니얼의 맨 마지막 어린 세대는요, 지금 이제 사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부는 형성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은 미래의 경제의 주역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문화가 달라요. 따라서 이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를 장악하고 그 세대를 통해서 미래의 금융 생태계를 장악하자라는 게 이 디지털 네이티브 챌린저들의 가장 핵심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밀레니얼 세대와 같이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나이에 의해서 받지 못하거나 소득이 적어서 받지 못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월 수수료나 초과 인출을 조절해 다양한 이제 모바일 경험을 제시를 했는데, 자, 놀랍게도 2020년에 어마무시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영국에서 미국에서 전국적인 사업권을 획득한 최초의 챌린지 뱅크가 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는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그래서 지점이 하나 더 없지만 이 기업은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모든 전통적인 은행들과 함께 경쟁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았습니다. 자,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떻게 했느냐? 여기는 콘텐츠를 줬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 경기부양책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경기부양책을 받을 수 있나요? 팬데믹 기간 동안 가난해진 사람은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나요?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수수료도 완전히 낮추고 저축에서 벗어나서 저축을 거꾸로 돈을 쓰면 할 수 있고, 세금 환급, 코로나 경기부양금, 그다음에 실업수당 등을 간편하게, 아주 젊은 세대들이 간편하게 정책에 맞는 정보를 만들 수 있고, 서류를 준비할 수 있고, 서류를 전송해주고, 서류를 보험금을 관리해주는, 단순하게 들어온 돈의 예금 교자가 아니고 모든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주고 거기에 서류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종합 매체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사이트를 보세요. 세뱃돈을 받으면 어떻게 내가 이번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코비드19 실업수당에 대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해당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해 드릴까요? 이런 것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질적인 내가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은행, 컨텐츠와 실제 돈을 함께 운용해주는 은행, 이런 은행들이 이제 새로운 은행이 되는 거예요. 자, 몬조라는 회사는 어떨까요? 몬조는
영국에서 2017년에 나온 회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국은 샌드박스 제의에서 핀테크가 창시된 국가이죠. 벌써 500만 명의 개인 고객과 6만 개의 기업 고객을 움직이는 어마무시한 회사이고요. 기업 가치만 해도 12억 파운드의 최고 등급 수상은행입니다. 자, 여기는 뭘까요? 세계에서 없는 가장 뛰어난 접근성으로 새로운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자. 타겟 고객은 누구예요? 바로 아까 똑같아요. 밀레니얼과 센테니얼 세대의 주 이용자가 우리의 고객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돈을 절약하고 돈을 또 거꾸로 소비를 줄이는 이러한 걸 하는 거죠. 내가 돈을 쓰면 예를 들어 목표가 얼마냐.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영상 고객님 지금 돈 쓰시는 걸 보니까 이대로 흘러가면은 파산합니다. 그래갖고 나한테 돈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나한테 내가 어떤 포도주를 먹느냐,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어떤 치즈를 먹느냐 다 알고 있잖아요, 카드에서. 그러면 내가 그러면 AI가 저한테 좋아하는 포도주를 3km 떨어진 곳에서 1+1 행사를 하는데 가시겠어요? 여기 쿠폰이 있습니다. 쿠폰을 주는 거죠.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정보와 컨텐츠를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는 드렁크 모드는 더 재밌습니다. 이 드렁크 모드는 뭘까요?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가 또 독특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카드는, 이 회사의 카드는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에요. Z세대는 서스테이너빌리티, 환경을 굉장히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 철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쓰고 보내면 이거를 녹여가지고 또 만들 수 있는 이게 순환 경제라고 하거든요. 그런 카드예요.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그리고서 내가 드렁크 모드를 딱 신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밤 8시 이후에 나도 모르게 골든벨 쳐요. 오늘 내가 쏠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상당히 많은 후회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내가 딱 돈을 쓰려고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 지금 8시 이후에 갑자기 50만 원을 써. 그러면 나한테 당신 지금 술 안 취했다는 증거를 보여. 그래갖고 막 뭘 하면은 그거를 나다 보면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안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누른다. 그러면 제 와이프한테 전화가 가는 거죠. 그리고 전화가 와요. 여보, 지금 뭔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정신이 안 들어요? 버쩍 들죠. 이게 드렁크 모드예요. 내가 술 취해가지고 소비하는 걸 줄여주는 거죠. 예, 이런 형태의 재밌는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갖고 젊은 세대를 열광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인슈어런스 쪽을 보죠. 인슈어런스 뭘까요? 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죠. 은행이라는 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걸 모았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인슈어런스는요. 갑자기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해서 돈을 모아놨다가 보상받는 거예요. 우발적인 상황에 쓰려고 모아놓는 건 똑같은데 은행은 개인이 모아놨다가 개인이 쓰는 거고 인슈어런스는 여러 사람이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고 당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죠. 같이. 이게 품앗이잖아요. 그러면 인슈어런스라는 건 뭘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죠? 보험의 이익은 위험 발생률이 치명적입니다. 위험 발생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이다. 그러면 제가 사망할 확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험회사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받는 보험 수가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언더라이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이런 언더라이팅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험회사의 몇 개의 사례를 보시죠. 새로운 보험들이 나타났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나게 성장한 기업들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레모네이드예요. 레모네이드는 Forget everything you know about insurance.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보험은 잊으세요. 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디지털 AI 네이티브, 다시 말하면 AI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2015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주택 소유자에게 세입자와 그 다음에
세입자들에 대해서 보험과 홈 컨텐츠를 가지고 제공해줘가지고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그러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AI가 있는데 AI 마야가 있고 AI 찜이 있어요. 그래서 AI 마야는 뭐냐면 가입하는 여자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이해하기 쉬운 즉각적인 보험 체결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90초 만에 딱 보험에 가입합니다. 찜은요, 찜은 보상을 해주는 AI예요. 그래서 신속한 보상금을 입금시켜줍니다. 3분 안에 입금해줘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3초 만에 3초 만에 줬어. 야, 나 보험 이거 났어. 그랬더니 3초 만에 통장에 입금돼가지고 이게 놀라운 홍보 효과가 돼서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 여기에는요. 바로 100만 명의 고객의 70%가 35세 이하고요. 처음 보험에 가입해봐요 하는 사람이 90%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Z세대, 밀레니얼 세대들을 장악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미래의 보험 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장악해서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AI를 가지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바로 부정행위 판단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짐은 딱 대화를 해요. 목소리의 떨림 현상, 여러 가지를 딱 보고 갑자기 질문을 탁탁 우리 거짓말 탐지기처럼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말이다 하는 증거가 나오죠. 그러면 65%의 거짓말 탐지기에서 70%를 딱 넘어가면 바로 인간 동료에게 넘겨요. 뭐라고? 이 사람은 거짓말 확률이 70%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인간 동료가 다시 면담을 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확실한 것들은 그냥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였냐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 성장을 해가지고 생명보험업계에 진출을 했고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 이렇게 다각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럼 보험회사는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에 의해서 이런 챌린저들에 의해서 이제 과거의 핀테크, 조그맣게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팬데믹 기간 동안 어마무시하게 커졌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바로 반려동물, 애완동물 보험이죠. 아마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저희 뭐 애들도 애완동물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 뭘까요? 보험이 안 돼. 왜? 과거에 보험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보험했다가 보험이 사라지고 그 보험을 설계 정책을 만드신 분은 제가 아는 모 분인데 그분은 회사에서 당했어요. 안 되니까. 왜 그럴까요? 너도 나도 개보험을 들고 우리 개 죽었다고 보험금 달라는 거예요. 그럼 가서 보면 그 개가 그 개인 줄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판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영국에서 나온 이 Bought by Many라는 회사. 이 회사는요, 아예 이 개보험으로 성장했어요. 예, 왜냐하면 Z세대나 홀로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바로 AI로 한 거죠. 여러분 여기 개가 오른쪽 사진에 보이시잖아요. 이 개 보면 코에 주름이 있죠. 이 코에 있는 주름이 뭐냐면 생후 3개월이 되면요. 이 주름이 완전하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생후 3개월에서 10살 사이에 고양이나 개는요. 10살이 넘으면 보험에 곧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보험에서 안 받아주죠. 코의 이 주름이 우리 인간의 지문하고 똑같아요. 99% 인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딱 코의 지문과 개의 품종, 그 다음에 형태, 얼굴의 안면 인식, 그 다음에 전체 균형 사이즈, 이걸 딱 보면 뭐가 나오죠? 150% 정확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보험 가입을 딱 하면 AI가 그럽니다. 자, 코를 찍어주세요. 딱 찍고. 얼굴 윤곽을 찍어주세요. 딱 찍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미 가입되어 있는 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입을 하면 이제 경쟁 업체가 충족해주지 못한 고객 욕구를 개인화해주는 보험 모델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사람도요. 보험에 개를 가입하면서 또는 내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건강보험을 타려고 가입하는 사람은 없어요. 개와 오래 내가 반려를 하고 싶어. 예? 같이 파트너로서 오래 생활하고 싶어. 안 아팠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오래오래 안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지. 내가 건강보험을 타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바로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 기업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품종별 선천적 질병,
그 다음에 매주 요번 주에 개의 변의 색깔 한번 찍어주세요. 딱 찍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 이 품종은 이런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 주는 사료를 이렇게 바꿔보시고요. 조금 더 이상하면 병원에 빨리 가보세요. 그러면 개랑 오래 버틸 수 있고 개가 위험에 안 처할 수 있잖아요. 이런 컨텐츠 비즈니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50만 마리의 반려동물 고객을 확보했고요. 3년 연속 1억 8천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기업 가치가 16억 유로. 그 다음에 인슈런스 쪽에 가장 디지털 혁신상을 계속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얻어진 걸 갖고 뭐 할까요? 이제 반려동물의 주인의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기존의 보험회사들을 깨부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팬데믹 기간 동안 나타난 디지털 전환 사례 보겠습니다. 이 디스커버리 라이프라는 회사예요. 여러분, 이 회사는 전통 회사입니다. 전통 회사가 이제 디지털 챌린저가 된 거죠. 이 바이털리티라는 걸 만든 디스커버리 라이프인데요. 1992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어떤 걸 생각했냐면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뭐예요? 당뇨, 암, 심장질환, 폐질환 이런 기저질환자잖아요. 이 기저질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흡연한다든지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신체 운동활동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의 사망률의 50%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보험에 가입해서 아프시면 드립니다가 아니고 보험에 가입하면 이 병이 안 걸리게끔 해주는 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보험금도 안 나갈 뿐 아니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방식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파트너예요? 자, 여기에 가입한 고객이 나이키 밴드, 나이키나 피트밴드 또는 삼성 워치를 차고 운동을 해요. 그럼 여기 기록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기록 관리를 그냥 관리만 해준다는 게 우리나라의 보험인데 그게 아니고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포인트를. 그 다음에 내가 당뇨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저한테 뭐가 오냐면 3월 달에, 4월 달에 좋은 두릅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릅을 드시면 당뇨에 좋습니다. 두릅을 드실 때는 이렇게 음식을 해 먹으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컨텐츠를 주니까 저는 두릅을 사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식료품제 가서 두릅을 딱 사면 저한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니까. 근데 소주를 샀다. 이건 할인도 안 해줘. 포인트도 안 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건강을 위한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바이털리티에서 파트너로 스포츠 센터, 피트니스 센터를 쫙 생태계로 엮어가지고 거기에서 운동을 하면 운동한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 운동한 시간만큼 포인트를 또 줘. 그래서 하루에 7만 명이 이 바이털리티 프로그램으로 운동을 해요. 그러면 이 파트너들은 고객을 유지하죠. 사람이 더 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를 받아요. 그럼 포인트가 딱 모아지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다 쓸 수 있어요? 보험에 새로 가입할 때 할인해주고, 피트니스 센터에 갔을 때 할인해주고, 식료품에 갔을 때 할인해주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 22개 시장에서 회원의 사망률이 35% 감소했어요. 이거 보험에 계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십니다. 보험 실패율이 15%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제 과거에 팬데믹 이전에 플랫폼 사업자, 그 다음에 핀테크,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트래디셔널한 공룡에 커진 기업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 어떻게 해야 되나? 핀테크도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은 이미 넘어갔다. 지금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새로운 디지털 챌린저로서의 이동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디지털 네이티브 챌린저들의 파괴적인 DNA가 있어요. 그거를 잘 보고 우리가 생태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고객의 개인 경험의 핵심 가치를 줘야 돼요. 고객 개인의 컨텐츠를 줘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센테니얼 세대, MZ세대를 장악해야 돼요. 이걸 장악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 금융이 약한 건 뭐예요? 가치 사슬을
넓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넓혀졌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스타벅스도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 있고 테슬라도 경쟁자가 될 수 있고 옆쪽의 산업의 생태계의 변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세그멘트에서 성공하고 마케팅도 즐겁고 전파력이 강하게 하고 그래서 성공한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확장해 나가는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전환 전략이 필요한 것이 바로 팬데믹 이후에 우리 금융들의 민낯보기, 금융의 디지털 전환 전략의 민낯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